네, 어제 이 바른정당 14명 의원이 만났을 때 이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 갔는데 네. 조금 전 정미경 변호사님이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는데 사내답게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좀 이 어제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보시면은 오늘 토론회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거예요. 네. 여성도 있지만 사내답게 가자 그래놓고 보니까 사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박순자 의원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성은 여성이 아닌 것으로 치고 남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얘기로 또 이제 말실수가 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라고 인정한다면 방점은 자 의리와 사내답게 함께 가자 이런 취지에 이제 얘기했을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약간 너무 좀 진지한 분위기였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술자리 느낌 같은 마치 건배사를 알리듯이 사내답게 달리자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면서 통 크게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또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경청해주고 입장을 배려해주고 함께 가는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난 선거운동하러 가기 바쁘고 기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마치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접수하는 모습으로 어제 보여져서 이것이 썩 그렇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SNS에 네. 글을 올린 거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TK 민심은 바른정당 모든 사람은 용서를 하는데 유승민만큼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끝까지 된다는 가는 겁니다. 거죠. 그럼 한 명만 남기고 다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저게 이제 이런 거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선거 후에 대선 후에 보수 세력의 재편, 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패배한 전체적으로. 예.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면 더불어민주당 아마 친문 비문 갈라질 겁니다. 국민의당이 만약에 패배하면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 동요할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요. 아마 불보도 뻔해요.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좋으나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바른정당으로 해서 넘어간 의원들의 머릿속에서 그 13분 제가 다 만나서 얘기 들은 건 아닌데 아마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13명 중에서 13명 전부 다가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바른정당 붙어 있을 겁니다. 왜? 안 후보가 집권하면 제1협치 대상은 바른정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적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 판단에서 문 후보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문 후보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지? 가장 극단의 반대편인 세력은 누구지? 자유한국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한번 야당을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인 거죠. 홍준표 후보 무슨 생각할까요? 당선되면 제일 좋고 안 되더라도 이 대선 이후에 내가 당권을 잡고 뭔가 장악을 하라고 하면 내 개파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바른정당에 넘어간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 되는 겁니까? 홍준표 친박되겠습니까? 개가 된다. 예. 홍준표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선 이후에 자기의 잠재적 경쟁력 될 사람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죠? 유승민 후보입니다. 당신만 안 돼. 당신 TK지 나도 TK야. TK의 패권을 쥐고 있어야 자유한국당을 장악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TK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승민 후보 빼고 나머지 바른정당은 다 받겠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온다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박 의원들, 뭐 서청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상현, 최경환, 뭐 지금 뭐 수면 아래 잠자고 있지만 이분들과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자기 개파로 만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한판 승부를 펼치겠다 뭐 이런 계산일 것 같은데 글쎄 과연 친박의 그 힘을 홍준표 후보가 꺾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예. 네. 아마 꺾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선 이후에 엄청난 또 개파 싸움이 시작될 건데 결국은 다시 또 친박 의원들이 이길 겁니다. 그렇죠. 대선 전에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도요. 대선이 일단 딱 끝나고 나면 그 계산 다 틀립니다. 아무도 저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네. 본다면 지금 누가 승리하면 패배한 그 정당의 그 개파 관계나 여러 정당의 운명 그거 지금 아무리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을 열심히 해봤자 하나도 맞지 않을 것이다. 저희 경험상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대선 후에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꽤 의미가 있어요. 이 네. 대선에서 이제 집권 가능성 없고 뭐 유승민 후보 참 아까 김무성 전 대표가 환장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지율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 컨텐츠도 좋고 토론에선 항상 지금 1, 2위 심상정 후보하고 가장 컨텐츠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럴까? 지금 너무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대중적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정계 개편을 예측을 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카운터파트로 가장 좋은 정당이 바른정당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연정의 1대상은 국민의당은 감정의 골이 깊고
수면 밑에서는 지금 이 119석을 또 늘리기 위해서 과반으로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구애가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굉장히 협치하기 좋은 상대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토론에서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과는 연대 없다. 협치의 대상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른정당은 반성을 한 정당이니까 고려해보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9명의 의원이 유승민 후보와 완주를 하고 진짜 보수 가치를 가지고 좀 버티면 야당으로 돌아갔을 때도 자유한국당 못지않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네. 너무 좀 의원들이 오늘 돌아가는 의원들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 했던 얘기입니다.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에서 둘, 얼치기 좌파에서 한 명, 그리고 우파에서 홍준표가 나갑니다. 탄핵의 원인이 되었던 바른정당의 사람들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네, 3월달에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저 발언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서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유세 현장에 가서 내놓는 얘기마다 굉장히 화제를 많이 낳고 있는데 가족사 얘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까지 등장했는데 장인어른과 담을 쌓고 살았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수방 고시됐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장인들은 첫마디가 지 손이 장을 찢은다고 했으니까 첫마디가 신문에 안 났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딸은 데리고 갑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대신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 내 장모만 오소.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기하고 갈랐으면 내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랬어. 잘한 건지 장인어른인데 26년 동안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지 참 저렇게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보면 또 참 희한한 생각도 좀 들어요. 트럼프 현상이죠, 일종의.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런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도 절대 남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안 하죠. 것이고 예. 저 얘기하면 보세요. 뭐 장인어른 보고 아무리 거기서 뭐 그 본인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그래서 뭐 영감탱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듣는 사람 혹시 일부가 시원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어떤 보수 후보로서의 품격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후보의 발언을 놓고 아마 지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아마 쉐임 보수라고도 우리 그러잖아요.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난 누구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